네, 오늘 장 많이 어렵습니다. 지수 전체가 흔들리고 변동성도 워낙 커져 있다 보니까 유망한 섹터, 종목별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전력기기 관련주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SK증권의 남인식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연구원님 앞서 일단 전력기기 관련주도 오늘 낙폭 또 큰 상황인데 최근 관련주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가 동향 관련해가지고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인공지능으로 인한 기대감이 전력기기 업체들 주가를 많이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그 점이 이제 많이 달라진 건데 2023년 작년만 하더라도 그냥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따박따박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시장 이슈와 무관하게 그냥 제 갈 길을 갔었죠. 이걸 이제 베타가 났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올해 초부터는 이제 인공지능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증가할 거다. 그래서 전력기기 수요가 더 증가할 거다라는 이러한 내러티브 때문에 사실 시장에 되게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사실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 역시도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퀀타 서비스, 이튼, 허벨 이런 전력기기 업체들이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면은 같이 따라서 올라가고 빠지면은 또 같이 빠지는 현상이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사실 이때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데 펀더멘털과 주가가 상당히 괴리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전력기기 사이클은 굉장히 좋습니다. 적어도 올해 안까지는 굉장히 안전한 이제 확장기에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조금 어렵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용기를 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내야 될 타이밍이다. 미국의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지금 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사실 미국의 전력 수요는 플랫, 네. 성장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에 있던 공장들이 동북아시아 3국, 한국, 대만, 중국 이렇게 빠져나갔다 보니까 전력 수요는 0%에 가까웠었거든요. 네. 근데 변화가 생기게 된 지점이 작년 하반기 때부터입니다. 기존에 0%, 거의 0% 성장률이었는데 지금 미국의 다양한 전력청들이 전력 소비량 성장률을 한 2에서 3%로 계속 그 성장 전망치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것부터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리쇼어링입니다. 이제 동북아시아 3국에 있던 공장들 다 미국으로 들어와라. 네. 미국 하에서 모든 서플라이 체인을 재정립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공장을 많이 건설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전력 수요를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고 그 다음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AI 데이터 센터 확충이 되고 있고 여기서 전력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은 조금 생소할 것 같은데 LNG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전망 또는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천연가스를 채굴을 하면은 그걸 이제 액화시킨 다음에 이제 수송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액화 과정에서 또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세 가지 종합적인 이슈 때문에 미국의 전력 수요가 지금 변곡점에 있다. 위로 가는 변곡점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리쇼어링과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LNG 생산량 증가, 미국 내 전력 수요 위로 가는 변곡점에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진전기를 연구원님께서는 최선호주로 꼽고 계시는데 일진전기는 어떤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세 가지 요인이 이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은 캐펙스입니다. 네. 증설이 24년 12월, 올해 12월에 이제 마무리가 되고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월에 홍성 공장 이제 완공될 예정인데 원래 여기가 네 필지가 있는데 지금 필지들이 다 남고 있다 보니까 공장 증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한 약 4천억 원 정도가 증분 매출액이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올해 2024년 일진전기 예상 매출액이 1.2에서 1.3조 원이다 보니까 지금 증분 매출액이 상당히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중대형 전력기기를 생산한다는 점입니다.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일진전기 역시도 대형 전력기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중대형 전력기기가 중요하냐?
라고 하면 사이클이 올라갔을 때 영업이익률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게 소형보다는 중대형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차트 이제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2023년에 일진전기 영업이익률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됐는데 이제 전선이 아니라 중대형 전력기기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전사 마진이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이클이 지속이 되면은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수 있겠죠. 마지막은 이제 전선 사업부입니다. 이제 일진전기의 매출액의 70%가 전선, 30%가 전력기기인데 사실 전선 사업부는 아직 지금 보시는 차트에서 느끼는 것처럼 아직까지 영업이익률이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뜨지는 않았는데 네. 사이클 후반부로 가면은 전선 사업부도 기대해 볼 요인들이 많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컵에 물이 절반 정도만 찬 거죠. 더 찰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일진전기를 최선호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진전기를 최선호주로 꼽고 계시고 캐파 증설과 중대형 전력기기까지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전력기기주들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일단 뭐 HD 현대 일렉트릭 영업이익 증가폭 상당했던데요. 주가도 뭐 급등했었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날 실적 발표하면서 숫자를 제가 잘못 보고 있나? 네. 라고 좀 굉장히 놀랐는데 일단 뭐 매출액도 많이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시장에서는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한 60에서 70% 정도 거의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잘 나왔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영업이익률이 22%를 기록했는데 모든 네. 게 다 좋았습니다. 전력기기 사이클 지금 확장 중에 있고 환율이 1,400원으로 고환율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미국으로 나가는 변압기의 마진, 수익성이 굉장히 가파르게 좋아졌고요. 그리고 구리 역시 가격 역시도 이제 떨어졌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도 하락한 영향 때문에 이제 현대일렉트릭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뭐 목표 주가도 상향하고 추정치도 많이 상향을 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원님께서도 뭐 목표 주가 보니까 상향을 하셨는데 네. 이 부분은 뭐 어떤 부분 좀 반영을 했습니까? 사실 목표 주가는 저는 이제 PBR 기준으로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클 기업이라는 게 뭔가 학교에서 배운 재무론, 뭐 저도 네. 이제 CFA도 공부도 하고 뭐 회계도 공부도 많이 했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올라갈 때 보면은 PBR이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저는 매출액도 성장하고 영업이익률도 같이 개선되는 사이클이 확장해 있는 구간에는 너무 밸류에이션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거는 분기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지 또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제 뭐 목표 주가 이렇게 제시는 하고는 있지만 어느 정도 좀 선언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봐야겠고요. HD 현대 일렉트릭이 최근에 NDR 투자자 미팅도 열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 어떻게 보셨습니까? 3일 동안 이제 투자자 미팅을 했는데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지속 가능하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요. 두 번째, 매출액 가이던스 올해 3.3조 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거를 더 상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상반기 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면은 가이던스를 상향할 수 있는데 왜 가이던스를 올리지 않았냐? 라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의 공식적인 답변 그리고 제 생각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영업이익률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있다라는 답변을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올라간 게 단순히 사이클 때문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 외적인 변수 특히 환율이라던가 구리 가격에 의해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률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렵다라고 현대일렉트릭에서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가이던스에 대해서는 확실히 분위기가 좋은 거는 맞다. 그러나 가이던스를 올릴 때에는 조금 더 유의미한 수준 3.3조가 아니라 한 3.5조까지는 바라봐야지 가이던스를 올릴 수가 있는데 지금은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가이던스는 유지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의 생각이고 이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영업이익률이 왜 이렇게 잘 나왔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단순히 매크로 때문만은 아니라고는 생각합니다. 기업이 굉장히 잘했어요. 현대일렉트릭이 거의 10년 넘게 구조조정을 했다 보니까 조직 효율화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 통제도 잘 됐고 사람으로 치면은 군살이 많이 빠진 거죠. 체지방이 거의 없고 딱 근육만 있다 보니까 비용 절감을 잘해가지고 영업이익률이 잘 나온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글로벌 전력기기 업체들 중에서 특히 중대형 전력기기 업체 중에서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가파르게 22%를 기록한 회사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말인즉슨 회사의 내재 역량이 상당하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영업이익률 뭐 여러 가지 뭐 변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20%에서 정도는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영업이익률이 20% 정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좀 급락을 했던데 실적은 어쨌든 컨센서스 좀 부합한 걸로 나왔고 주가 부진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셨습니까? 사실 숫자보다는 이제 사람의 마음이 네.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좀 급락한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하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조금 주가에 선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확인하기에는 어렵지만 뭐 스트리트 컨센이라고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이제 실제 실적보다는 조금 더 눈높이가 높았던 영향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펀더멘털로만 보면은 LS 일렉트릭도 역시 좋습니다. 2분기 때 영업이익이 1,100억 원, 1,000억 원을 이제 돌파를 했는데 그 이유가 삼성전자가 텍사스 테일러 팹에 잔여 물량, 잔여 배전반 물량을 출하를 하면서 2분기 때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텍사스 테일러 팹에 잔여 배전반 물량이 더 기대할 것들이 있어요. 24년 하반기에 또다시 재입찰이 열릴 예정인데 LS 일렉트릭도 여기에 참여를 하겠죠. 여기에 또 들어가게 되면은 아마 배전 쪽 전력기기 주문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는 송전 다음은 배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송전망에 들어가는 중대형 전력기기를 많이 생산을 하고 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배전 쪽에 들어가는 소형 전력기기를 생산을 합니다. 사이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사실 송전보다는 이제 배전 쪽의 시장 성장률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LS 일렉트릭이 조금 주가가 급락했지만 크게 흔들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펀더멘털은 여전히 좋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효성중공업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 2분기 실적이 기대치 좀 하회를 했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효성중공업은 이제 사업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출액의 50%가 건설 사업부, 나머지 50%가 이제 중전기기, 전력기기 사업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 쇼크를 기록하게 된 배경은 건설 사업부 때문입니다. 작년부터 사실 뭐 PF 이슈 때문에 건설 쪽이 워낙 시끄러웠는데 그 영향이 좀 후행적으로 효성중공업도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만 보면은 이제 건설 쪽에서 일회성 이슈, 이제 뭐 약간 운송 측면에서 이제 차질이 있었다 보니까 좀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돼서 건설 사업부가 이제 적자 전환하면서 시장 기대치에 대비해서 하회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유럽 때문입니다. 효성중공업은 다른 전력기기 업체들과 다르게 유럽 쪽 영업망이 굉장히 강해요. 지난 대표이사 이제 커리어를 보면은 네. 지금은 아닙니다. 지난 대표이사 커리어를 보면은 유럽 쪽 법인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물량이 유럽 쪽에 이미 영업망이 있다 보니까 유럽 쪽이 살아나게 되면은 효성중공업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유럽 쪽 사업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계시고 최근 상장한 그 산일전기도 좀 살펴보겠는데 저희가 뭐 앞서서 IPO 일정 체크하면서 좀 언급하긴 했었는데
산일전기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산일전기 제가 리포트에다가 최소 시가총액이 이제 재룡전기만큼은 갈 거다. 그래서 한 1.7조까지는 무난하게 이제 안착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배경은 영업이익 때문이에요. 영업이익이 2024년에 대략 한 800억 원 정도가 나올 걸로 보이는데 지금 잘 나가는 전력기기 업체들 현대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22배 정도를 평가받습니다. 네. 산일전기도 여기에 이제 보면은 한 1.7조, 800억 곱하기 22배 하면은 1.7조가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에는 좀 안착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산일전기도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계시고 네. 전력기기 관련주 이제 하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하반기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조금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어떤 시그널로 사이클이 꺾였는지 안 꺾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지표들을 보면은 조금 투자자분들도 오늘처럼 하락할 때 마음을 다잡을 수가 있을 테니까요. 네. 제가 보는 지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틸리티 업체들의 캐펙스 동향이에요. 지금 전력기기를 대부분 사고 있는 데들이 미국의 유틸리티, 한전 같은 기업입니다. 근데 이들의 캐펙스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력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발전소도 짓고 송배전망도 깔아야 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캐펙스가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지표는 미국의 리쇼어링 추세입니다. 만약에 미국의 리쇼어링 추세가 꺾이게 된다면은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미국 대선이 남아 있는데 사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그 근간 미국 우선주의라는 근간은 저는 유지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한 추세 하에서는 리쇼어링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는 있지만 조금 마음을 다잡고 오히려 이럴 때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님께서는 전력기기 관련주 볼 때 유틸리티 업체의 캐펙스를 체크를 해보시고 미국의 리쇼어링 추세까지 보면 지금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SK증권의 남인식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